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 네. 드디어 이제 당선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이제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해리스가 연설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고 상당히 감동적인 연설도 있었고요. 특히 저는 여성 부통령, 네. 여성이자 아시아계, 물론 네. 인도계 쪽이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또 남미 쪽이잖아요. 그쪽에서의 어떤 소수민족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백인 주류 사회 아닌 사람이 된 거, 네. 그거에 대한 연설하는데 상당히 많이 좀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교포분들 아마 그 네. 보신 분들 아마 거기서 많이 느끼신 분이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고 아마 그런 네. 것들이 SNS에 많이 공유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난 주말 주시장 잠깐 얘기 드리면 그 전까지 나흘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은 숨고르기 정도. 그렇지만 크게 내린 것도 없고 강보합, 보합권에서 3대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상원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5대 5다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게 결국은 상원은 공화당 거로 갈 것 같지만은 여하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약간은 또 발목을 잡는 모습이 되겠고요. 반면에 또 고용 보고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충분했습니다. 여하튼 지난 한 주간 보면 다우지수가 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S&P 500도 7.3% 올랐고요. 나스닥 9% 올라가면서 4월 이후 최대폭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주였죠. 바로 한 열흘 전쯤에는 주가 계속 떨어질 때 공포지수가 다시 이제 7월 이후 처음으로 4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갔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은 24.86까지 훅 떨어지면서 뭔가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약간 대선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그런 요인들이 좀 남아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다가 판세가 좀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평생 그렇게 저희가 알 필요도 없는 미국의 대선 제도까지 그러니까요. 많이 들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여튼 그런 복잡한 일이 계속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튼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까지 올라갔으면 또 사상 최대 기록이 나올 뻔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약간 숨고르기 하면서 1932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후를 제외하면은 가장 90년 만에 그 대선 주간으로는 가장 많이 오른 한 주로 일단 기록됐습니다. 한편 반대로 시장에서 이런 주가는 올라갔지만 어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반면에 금값이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인데요. 지난주 내내 비트코인도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 보고서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 주셨으니까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네. 고용 보고서는 당초 50만 명에서 많은 쪽 해봤자 53만 명 정도 네. 월스트리트저널 그 정도 예측했었는데요. 뚜껑 열고 보니까 63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6.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아직 정리된 것이 아니라 워낙 2천만 명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2월, 3월 그때 코로나가 막 퍼질 때 네. 지금까지 회복된 게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0만 명은 아직 일자리 못 잡고 있는 것이 엄연한 미국의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만 그 바그래프를 한 걸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늘고 있지만 워낙 2월과 3월에 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회복된 차이가 1,000만 명이 모자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어디서 늘었냐면 최근에 똑같습니다. 소매점이라든가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지난달엔 좀 늘어났던 것이 정부 사이드입니다. 정부 사이드에서 무슨 인구조사 이런 거 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용부했던 것들이 일시적이 다시 없어지면서 그쪽에서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소매 유통 이런 쪽 그리고 전문직 비즈니스 쪽에서 약간 회복되면서 그런 쪽에서 늘어난 것이 지난 고용 보고서의 큰 틀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고용 시장은 좀 강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 외신 기사를 제가 좀 네. 전에 살펴드렸었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바이든 당선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있는데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거죠. 특히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바이든 후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정책적인 얘기죠. 그건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우리나라 대통령 앞으로 하는 후보들도 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외국으로 나가 있던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자. 뭐 이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보다는 이제 더 소위 3조 달러, 뭐 2조 달러 계속 쌓아오는 아니면 2조 6천, 1조 8천 부양책. 예, 부양책이 나오면 빨리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다 정도라고 이제 상식적인 수준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 언론에서 다 해갖고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다 된 거 네.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 당선된 거라고 다들 인정하는 거죠. 전 세계 정상 지도자들도 메시지 보내고 축하한다 네. 얘기하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약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나오자마자 제일 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트리트 총리가 제일 먼저 트위터로 날리면서 축하한다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또 프랑스 얼굴 붉히며 싸웠던 사람들도 바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여하튼 이제는 바이든 시대에 대한 투자 전략 이런 걸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짚어봐야겠죠. 또. 다시 한번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뻔한 곳에서 답이 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 삼성전자만큼 강한 거를 찾기 쉽지 않은 거랑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복구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겁니다. 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면 또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내년 1월 20일 날 선서하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되면 바로 다시 재가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대체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면 태양력이 됐건 풍력이 됐건 또 조력이 우리나라는 이제 조력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런 거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할 때 투자하는 보조금이 있을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데서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저금 저리로 대출한다고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인데요. 이런 것들이 4년간 2조 달러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 기업은 역시 넥스테라 에너지.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플로리다를 기반을 하고 있지만 제일 큰 회사는 제일 먼저 뭐 풍력이다 태양광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에서 대체 에너지는 제일 큰 회사가 되겠고요. 사실 이 회사는 당선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후보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질 게 아니라 회사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금 퀄리티가 그만큼 좋아진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테슬라 같은 것이 뭐 당연히 어찌됐건 좋겠죠. 지금 그러니까 태양광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런 전기차 관련 회사는 좋을 겁니다.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넥스테너지는 전화 뭐 조금 알지만 보통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ETF가 좋은데요. 그럴 때 보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블랙락에서 얘기하는 전 세계 청정 에너지 ETF죠. 직역하면 ICLND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사상체육가 수준을 가고 있겠고요. 네.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전기차랑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또 있는데 전기차는 결국 요즘은 자율주행은 같이 한 묶음으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드라이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름도 쉽지 않아요.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 예, 이거 사상치효과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재료 노출로 팔잖아요.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이 것들은 좋은 거예요? 계속 저는 이런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죠. 이런 흐름이 당장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쪽이 좀 지원을 받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양광 뭐 이런 보조금을 많이 준다 그러고 전기차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 사면 안 돼.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같은 흐름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언제 팔아야 될지 그 타이밍을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이제 자꾸 이제 멋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타이밍을 예술해서 저는 돈을 번 사람은 여태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업계에 꽤 오래 있었는데 딱 2명 봤어요. 2명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2명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타이밍을 자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주식을 더 살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려갖고 네. 사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정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인데요.
의료보험은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바이든 시대에 되면 의료보험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의료보험 관련주는 계속 다 올라갔거든요. 특히 보면 이제 예전에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 버니 샌더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격했기 때문에 의료보험 회사들을 다 없애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떨어졌던 거거든요. 딱 2019년 봄 이럴 때 주가 아주 안 잤을 때는 버니 샌더스가 1위 했을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막 떨어진 거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치고 올랐을 때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보험에 다만 의료보험의 수가는 좀 낮추자 그런 주장이 있죠.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하지만 가입 대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약가 인하는 계속 압박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사는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CVS 헬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섹터가 의료보험만 관련된 서비스 케어 회사들만 모아준 ETF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거든요. IHF인데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ETF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 투자인데요. 네. 인프라 투자는 이제 생각보다 덜할 수 있다 얘기하는 주장이 있어갖고 최근에 바이든이 막 강수 높아질 때 떨어졌는데요. 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에는 한다고 했지만 그 장벽 세우는 게 무산된 다음에 그렇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이는 3조 달러냐 2조 달러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캐터필러가 됐건 몇 가지 있겠고요. 이것도 잘 모르시면 그냥 길을 닦는 다에 페이브 있잖아요. 예, 도로잖아요. 네. 페이브가요. 이름도 쉽거든요. 페이브 이런 것들이 전 사상치역과 가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코로나19 확산은 이 대선 결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반응과 상관없이 또 여전히 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선 날 굉장히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높아졌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1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일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10만 명 넘은 게 4일 연속으로 막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통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근데 완전히 락다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딱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일부 제가 뉴스 보니까 이렇게 멘트하는 그 기자들도 현지 기자들도 있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여서 막 연설할 때는 마스크 쓴 사람이 없었는데 네. 어저께 그 수많은 사람이 델라와에서 하는데 보면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워킹하지 않을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입원 환자 수도 지금 다시 급등하면서 이거 입원 환자 수도 멀지 않아 최고치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약간씩 지금 제한을 둘 가능성은 필연적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여행 시즌이 결국 크리스마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잖아요. 네. 할러데이 시즌에 지금 쿼런틴 규정을 이번에 강화했는데요.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뉴욕 쪽으로 입국하시는 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시즌에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분들은 3일 전에 코로나 감소를 해서 제출을 해야지 비행기 그러니까 출국 태울 때부터 태워주고요. 네. 비행기 태워주고. 근데 일단 3일간 격리를 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가능성이 자가격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일째 다시 코로나를 또 검사해서 이상 있으면 없으면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이상 있으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역별로 주별로 좀 확산될 수 있지만 완전히 락다운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가능성 커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여행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것들이 neve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never. 예,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2021년엔 비행기 여행이요. 작년 대비 여전히 53%가 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2022년에도 여전히 22% 5명 중 1명을 버추얼로 한다는 겁니다. 안 가거나 화상으로 하거나 전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과거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는 것도 좀 아쉽지만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항상 코로나19 소식을 접해 들면 조금 우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또 특징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스퀘어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등등이 있었죠.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몇 개만 좀 간단히 보겠는데요. 여러 번 이것도 저희가
무작정 따라가기 위해서 했던 주식인데 스퀘어요. 스퀘어는 완전 지금 목표 주가가 좀 줄상에 나는 데다가 깜짝 실적에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 랠리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AMD도 지금 약간 부진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달려가자는 분위기죠.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 돌리고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주민 발의를 통해 갖고 우버나 리프트의 사업이 이제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우버가 또 급등한 계속 이어갔고요. 아마 리프트는 이번 주에 슬쩍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방, 다방 네. 얘기했던 진로그룹 기억하시잖아요. 진로그룹 한번 보시면 저희가 방송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20%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무서운 하나의 큰 시대적 흐름이 정말 이게 무섭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트코코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계속 사상치 효과. 주말에도 가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주문했거든요. 네. 생수 이런 걸 주문했는데 이게 다들 쓰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캐나다 갔을 때 상장하면서 히트 관심 있던 것이 펠런티어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펠런티어는 공화당이랑 친하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의외로 지금 지난주에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었는데 40% 올라가는데 지금 예전에 펠런티가 유명해진 거가 이제 테러 집단 작부 이래서 유명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에서 코로나 이런 거 검사하는데 얘네를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네. 발표된 거 아닌데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수직 상승하고 있네요. 펠렌티어까지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프로 많이 확인을 해볼 수는 없었지만 몇 가지 특징주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실적도 대부분 좀 긍정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두 개 하나만 수치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전망은 3분기 실적이 21%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마이너스 7.8%입니다. 그 그림 하나만 더 보시면 게임은 끝나죠. 지금 이익에 대한 소위 리비전이죠. 이익 전망의 변경이요. 81%가 나왔습니다. 10개 중에 10개 기업은 이익 전망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쉬운 전망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거는 한두 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이제 맥도날드가 있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리프트가 있고요. 네.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 또 갖고 계시면 많이 속상하신 월트 디즈니가 관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지만 맥도날드, 디즈니 등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